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코스피가 2,640선을 넘으면서 오늘 52주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640선을 넘어선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00억, 3,6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8천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자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가 더 간다, 지수가 더 간다에, 개인은 이제는 내린다에 베팅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배경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더 이상의 긴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테스타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외인 살 때, 개인 팔 때, 그런데 네카오는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제 미국 연준을 놓고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불과 하루 만에 긴축 걱정을 또 털어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 오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예.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는 이 두 종목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로 12만 닉스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오늘 14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하반기도 메모리 수급 상황은 계속 호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내기주들의 약진도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와인 전문 유통기업 나라셀라가 지난 2일 상장 이후 줄곧 약세를 보였지만요.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 입성 이틀째인 마녀공장은 어제 따상에 이어서 오늘도 13%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덕분에 화장품주 전반도 오늘 하루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는데 이제 이 와중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네요, 오늘. 맞습니다. 네이버는 전거래일과 같은 가격에, 카카오는 소폭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최근 별다른 반등 없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넓게 봤을 때 AI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감도는데 좀처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한 개미들은 어느 정도 탈출에 성공했는데 네카오는 여전히 물려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그나마 네이버가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력과 막강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쇼핑에서 강점 분야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반면 카카오를 두고는 실적이나 신기술 확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신기술 투자에 대한 결과물의 고도화 정도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요? 예, 애플페이에 KB, 신한, 우리카드가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강세장이 네. 연출됐습니다. 이들 카드사들이 애플에 사업 의향서를 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요. 9월 이후를 목표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 현대카드에 더해서 대형 카드사들까지 애플페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 우리도 껴줘, 내 뒤에 구글로 잡아봤습니다. 이 소식은 실제로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일제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루온이나 하잉크코리아, 한국정보통신들이 모두 강세 마감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12% 넘게 상승한 이루온은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에 들어가는 유심칩을 만듭니다. 더 많은 카드에 애플페이가 적용된다면 더 많은 단말기가 필요할 것이란 기대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방한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죠? 예,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유가 신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한 달에만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상황이고요.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500억 원, 23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전기 회로를 새긴 판을 기판이라고 부르는데
전선 대신에 구리를 판에 그려서 인쇄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요. 이 기기가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인쇄회로 기판이 필요해서 여러 개를 쌓아 만든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다층 제품, 영어로 MLB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에 대한 수요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과 엔비디아, MS 등에 납품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대화형 AI 서비스를 내놨죠. 여기에 필요한 고다층 기판 MLB를 이스페타시스가 납품합니다.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매출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1%에서 1분기 30%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SK증권은 MLB 등 기판 80%는 현재 중국산이라면서 미중 분쟁의 반사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의료나 챗봇 관련 인공지능 기업들 주가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딥노이드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거래에서 어제 대비 2%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 초반 12%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딥노이드는 의료 AI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KB증권은 기존 플랫폼 사업과 파이프라인 모델의 병행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닛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루닛은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AI를 진단에서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의료 AI가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저점 대비 5배 넘게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사이에서는 루니콘이라는 애칭까지 붙은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은 다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2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네요. 예, 환율이 1,200원 선으로 복귀하면서 원화 가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TSMC와의 시가총액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원 선 이상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원화 가치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291.5원으로 석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의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TSMC의 시가총액을 역전당한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원화 강세에 힘입어 TSMC와의 시가총액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원화 약세 시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롱숏 전략으로 TSMC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매도하면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2022년 초 200조 원 가까이 벌어졌던 시가총액 격차는 돌아온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가 살아나면서 절반 수준인 현재 119조 원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 49.67%였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도 현재 52.52%까지 회복됐습니다. 원화 강세는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호재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5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 금액은 2020년 11월 이후 최대치인 31억 1천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텐데 같은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라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갈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우스뷰로 4분기 평균 환율을 1,210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청갭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변화에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코로나 시국에 역전됐던 삼성전자와 TSMC의 시가총액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